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500% 판매량 급증을 기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리야드 최대 마트 카르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커피 구매 1인 세계 한정 공지까지 붙였습니다. 이 커피 언제 다시 들어와요? 계속 품절이네요. 한국산 믹스커피를 찾는 현지인들의 문의가 하루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우디 왕실에서도 매일 이 커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전통 아랍 커피 대신 말이죠. 석유 부국에서 한국의 평범한 커피가 이런 돌풍을 일으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모든 시작은 1년 전 사우디 왕실 전속 셰프 파이살이 서울 출장에서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이 달콤한 맛은 정말 놀랍군요. 이게 한국 커피인가요? 그 한 모금이 어떻게 사우디 전체의 커피 문화를 바꿔놓았는지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하마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25년간 전속 셰프로 일하고 있는 요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작은 경험이 우리나라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의 전통 궁중 요리를 배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왕가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 문화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나라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오후 저는 명동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궁중요리 연수원을 찾으려다 보니 복잡한 거리에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침 작은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도 마르고 피곤해서 잠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물을 사려고 하다가 커피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11월 날씨는 리야드보다 훨씬 쌀쌀했거든요. 따뜻한 음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상품들 중에서 특이한 포장이 보였습니다. 작은 봉지들이 상자에 가득 들어있더군요. 믹스 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는 사우디에서도 자주 마셔봤지만 이런 작은 봉지 형태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바로 시도해봤습니다. 봉지를 뜯고 컵에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저어주니 갈색 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제 입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맛이 퍼졌습니다. 커피의 쌉싸름함과 설탕의 단맛, 그리고 크림의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25년간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봐온 제가 이런 충격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편안함이었습니다. 복잡한 맛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직원에게 믹스커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피라고 하더군요. 커피, 설탕, 크림을 한 봉지에 넣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간편한 커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쉽게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연수 기간 내내 저는 매일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편리함, 맛, 그리고 마음의 위로까지 말입니다. 연수 마지막 날 더 많은 믹스커피를 사려고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믹스커피 코너 전체가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 브랜드의 다양한 맛까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5상자를 샀습니다. 왕실 동료들과 나눠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브랜드도 다르게 여러 종류로 골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커피 문화를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배려. 비싸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든 공평함. 그리고 무엇보다 맛까지 놓치지 않은 완벽함까지 말입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져온 믹스커피 상자들을 보면서 왕실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커피 상자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져온 믹스커피를 왕실 주방에서 처음 시연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동료 셰프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랍 전통차를 끓여서 나누어 마시는 시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더군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음료라고 소개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젓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간단한 과정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첫 번째로 맛본 동료는 하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베테랑 셰프였죠. 그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또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고 주방은 금세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왕실 음료 관리 책임자였던 오마르였습니다. 그는 평소 새로운 음료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믹스커피를 마시고 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맛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봉지 뒷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커피와 설탕, 그리고 식물성 크림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단순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왕실 가족분들께 아침 음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랍 전통차나 터키식 커피를 올렸는데 그날은 용기를 내어 믹스커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혹시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젊은 왕자님께서 믹스커피를 드시고 나서 바로 다시 한 잔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셨죠.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왕실의 어른들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왕실의 할머니께서 이 커피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소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실 가족분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찾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전통 아랍차 대신 한국 믹스커피를 선호하시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신기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 정말로 맛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분은 막내 왕자님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면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셨다고 하더군요. 왕실에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도 한국 커피라며 권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가 가져온 믹스커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마실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절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떨어질 것 같아서 급히 추가 구매 방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왕실을 넘어서 사우디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왕실에서 믹스커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야드 시내 최고급 호텔인 리츠칼튼의 총주방장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왕실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했죠. 전화를 받아보니 급한 부탁이었습니다. 최근 왕실에서 자주 드신다는 한국 커피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왕실 가족 한 분이 호텔에서 식사하시면서 그 커피를 달라고 하셨는데 준비할 수 없어서 무척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 날 그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총주방장인 유세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왕실 고객들의 요청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직접 믹스커피를 시연해 드렸습니다. 유세프와 그의 팀원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왕실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유세프가 가장 놀라워한 부분은 일관성이었습니다. 누가 타도 똑같은 맛이 난다는 점이 호텔 운영의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커피는 바리스타의 실력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믹스커피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날부터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믹스커피를 특별 메뉴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실 고객들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업가들이 호기심을 많이 보였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의 다른 부서에서도 믹스커피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했고, 심지어 스파에서도 휴식 시간에 마실 음료로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세프는 저에게 정기적인 공급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져오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세프가 호텔 구매팀과 상의해서 정식 수입 경로를 알아보겠다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 무렵 리야드의 다른 고급 호텔들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 하얏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까지요. 소문이 호텔업계 전체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업가였는데 리츠칼튼에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커피와 다른 독특한 맛이라면서 이런 커피는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분은 결국 호텔을 통해 믹스커피를 대량 구매해서 독일로 가져갔습니다. 독일 동료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 들어보니 독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호텔들의 요청이 늘어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급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한국의 작은 커피 문화가 사우디의 고급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호텔가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텔가에서 믹스커피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였죠. 시작은 왕실의 막내 왕자님과 친분이 있던 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믹스커피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왕실에서도 마신다는 한국의 신비한 커피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 게시물이 올라간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커피가 무엇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리야드의 유명한 요리 인플루언서인 파티마가 이 소식을 보고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믹스커피에 대해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팔로워는 50만 명이 넘었거든요. 파티마와 함께한 촬영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는 법까지 보여줬습니다. 차갑게 만들어서 아이스 커피로 마시기도 하고 디저트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했죠. 그 영상이 업로드된 후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젊은 사람들이 앞다퉈 믹스커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묻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젊은이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리야드 대학교의 한 학생이 만든 영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숙사에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믹스커피 카페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집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예쁜 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카페에서 찍은 것처럼 예쁘게 꾸며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인기였습니다.
한 달 만에 믹스커피 관련 해시태그가 수만 개에 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믹스커피 레시피를 개발해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시나몬을 넣거나 꿀을 추가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예술대학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은 믹스커피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졸업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더군요. 젊은 세대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류의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상의 인기가 현실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이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실제 판매처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소셜미디어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는 곧바로 현실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믹스커피를 찾아서 리야드 시내 곳곳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국 식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리야드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게들의 재고는 금세 떨어졌습니다. 평소 한 달에 몇 상자씩 팔던 것이 하루에 수십 상자씩 팔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식품점 사장인 김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우디인들이 줄을 서서 믹스커피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한국에 있는 공급업체에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배송에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가게는 매일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들로 붐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 들어오는지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죠.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건 대형마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카르푸, 루루 하이퍼마켓 같은 큰 마트의 구매 담당자들이 김 씨를 찾아와서 믹스커피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혼자서는 그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나서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업체들과 연락해서 사우디 수출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큰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정식 수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입이 시작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믹스커피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죠.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는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사우디인들의 캐리어에 믹스커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캐리어 하나를 온통 믹스커피로 채워서 가져오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건 개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작은 장터였습니다.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가져온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리야드의 한 주부는 남편이 한국 출장을 갈 때마다 믹스커피를 잔뜩 사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작은 모임을 갖곤 했다고 하더군요. 믹스커피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손자를 위해 믹스커피를 구하려고 리야드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싶다고 해서였죠. 결국 한국 식품점에서 마지막 남은 한 상자를 구하셨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기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들이 생겨나고 대형마트에서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기 브랜드들은 금방 품절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맛본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사회 현상을 만들어낼 줄이야. 사람들의 일상까지 바꿔놓는 힘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믹스커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민한 사업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리야드의 젊은 사업가인 아흐메드였습니다.
아흐메드는 원래 전자제품 수입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의 인기를 보고 즉시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러 커피 회사들과 직접 연락해서 독점 수입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들도 사우디 시장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흐메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여러 회사를 방문하며 사우디 시장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 3개월 후였습니다. 한국의 한 중견 커피 회사가 아흐메드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리야드에 믹스커피 전문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 매장은 오픈 첫날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을 정도였죠. 아흐메드는 단순히 믹스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 공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한국 과자와 라면도 함께 팔았습니다. 아흐메드의 성공을 본 다른 사업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다의 사업가인 칼리드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좀 더 고급스러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프리미엄 한국 커피 전문점을 만든 것이죠. 칼리드의 매장은 마치 서울에 세련된 카페 같았습니다. 인테리어도 한국식으로 꾸미고 바리스타들도 한국어 인사를 배웠습니다. 가격은 좀 더 비쌌지만 분위기를 중시하는 젊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 사람은 단맘의 사업가인 유세프였습니다. 그는 믹스커피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앱을 통해 주문하면 갓 끓인 믹스커피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였죠. 유세프의 아이디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믹스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앱으로 주문만 하면 되었거든요. 배달원들은 보온병에 뜨거운 믹스커피를 담아서 30분 내에 배달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한 사업 확장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죠. 일부 업체들은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 팔기도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아랍 커피 업계의 반발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랍 커피와 터키 커피를 주로 팔던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커피가 전통 문화를 해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리야드의 전통 커피 상인인 압둘 라만은 이런 우려를 직접 표현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아랍 커피를 팔아온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이 모두 믹스커피로 몰려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전통 커피 상인들은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랍 커피와 믹스커피를 함께 파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믹스커피로, 저녁에는 전통 아랍 커피로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믹스커피 시장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우디 전역에 믹스커피 관련 사업체가 200개 넘게 생겨났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었죠. 수입업체, 도매업체, 소매점, 카페, 배달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인 아흐메드는 나중에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커피를 처음 소개해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그의 노력과 실력 덕분이라고요. 사우디에서 믹스커피 열풍이 본격화되자 한국의 커피 회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국내 최대 커피 회사인 동서식품이었습니다. 동서식품의 해외 사업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은 믹스커피 열풍이 시작된 지 6개월쯤 후였습니다.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서식품팀이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을 현지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믹스커피를 파는 매장들을 둘러보고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시장의 잠재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 소비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동서식품팀은 리야드의 한 카페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한국 커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죠. 가장 많이 나온 요청은 할랄 인증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식품은 할랄 기준을 맞춰야 했습니다. 동서식품은 즉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요청은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이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단맛을 좀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서식품은 이를 반영해서 사우디 전용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른 한국 회사들도 잇따라 사우디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남양 유업의 프렌치 카페, 농심의 카누 등이 현지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남양 유업은 프리미엄 전략을 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과 더 정교한 맛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카누는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결정을 한 곳은 동서식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에 직접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산업단지에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사우디 정부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현지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졌거든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발전 계획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 저도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현지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신뢰할 만한 협력 업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현지 직원 채용에도 조언을 해드렸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품질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각 회사들이 더 맛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서 전체적인 품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더 다양한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A 브랜드를, 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B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믹스커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 라면, 한국 과자, 한국 화장품 등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가 한국 제품 전체의 진출에 도움을 준 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의 믹스커피 시장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믹스커피의 30%가 사우디로 향할 정도였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맛이 이렇게 큰 경제적 교류로 이어질 줄이야. 한국과 사우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리야드 시내를 걸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층, 심지어 어르신들까지도 믹스커피를 즐기고 계십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통 아랍 커피를 고집하시던 분이었는데 손자를 위해 믹스커피를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외로 맛있다며 이제 함께 마신다고 하시더군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세대 간의 소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것을 어른들도 함께 경험해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우디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에 믹스커피를 비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간중간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죠. 이는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활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큰 인기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믹스커피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심지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리야드에는 이제 한국 문화원도 생겼습니다.
믹스커피 열풍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문화원에서는 매주 믹스커피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믹스커피 관련 사업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무역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만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외국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면서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믹스커피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믹스커피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한 젊은이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였습니다. 믹스커피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가 사우디에서 이렇게 사랑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편리함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배려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믹스커피는 사우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달콤한 다리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잔의 작은 커피가 만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